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아따 대단한 거 오늘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시간이 돼야 내가 이거라도 좀 자세히 해주지 쫓기면은 못해요. 그래 놓고 또 썼네. 과한제후 과한제후 아까 한제가 뭐랬죠? 동안거랬죠? 추운 겨울을 지낸 후에 동안거를 지낸 후에 화상 발행하여 이거 1903년 얘기구나. 1903년 동안거를 마지막으로 해인사는 끝이에요. 그래서 동안거를 끝내 1903년 얘기예요. 화상께서 발행하여, 발행하면 출발해서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발행하여 어디로 떠나요? 경허선사가 하한거 마치고 저기로 떠나요. 뭐지? 통도사랑 범어사랑으로 떠나요. 왜? 거기도 지금 마무리 지어줄 게 있어가지고 발행하여 향 어디를 향했어요? 통도사, 범어사, 등사나 또 뭐 여축, 여즉, 잉유라. 나는 이게 나여자예요. 응? 나는 즉 잉 아까 원인이 잉할 잉자랬죠? 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해인사를 출발해서 동안거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요? 아직 안 떠났구만 동안거는. 그러니까 이제 범어사도 가서 동안거 해제해주고 또 통도사도 통도사도 동안거 해제를 해주려고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하상께서는 행말은 뭐예요? 발행은 만행길에 올라서 통도사와 번어사를 떠나셨지만 나는 즉 병을 유했다. 나는 그대로 해인사 선언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선언에 남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 여기 나는 즉 남아 있는 것으로 있다가 그러나 우연찮게도 병을 얻었어요. 그봐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갔으면 병 안 얻었잖아. 우연히 병을 얻게 돼서 기사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사회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사근생이라고 했어요. 왜?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래가지고 기사근생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또 다시 경허사 하후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를 지나 또 다시 하한거를 지내게 되죠. 이게 1903년 이야기예요. 전부 다. 하한거 후에 즉 발정하여 하한거를 지난 뒤에 즉 곧바로 발정 이제 안 와. 이게 1903년이죠. 하한거 범어사 어디요? 해인사에서 하한거 마치고 즉 발정하여 곧바로 그 만행길에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즉 발정은 누가? 여기서는 경허선사가 아니에요. 경허선사는 아까 발행했어 안 했어? 여기 화상 발행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어디야? 여기 즉 발정한다는 얘기는 누가? 방한함이 발정은 여정을 따라서 출발해 갖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통도사 백운함에 이르렀어요. 통도사 백운함에 이르러 가지고 몇 개? 몇 번 얼마 동안 머물었다 그랬죠? 이 삭자는 뭐야? 삭자는 보름 동안을 삭이라고 하죠. 그죠? 유삭. 그러니까 보름 해갖고 몇 삭을 거기서 지냈어요. 유삭이라다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마한공 스님도 백운함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지금 방한함 스님도 이 백운함을 가셨구만. 삭은 초하루 삭자니까 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달 이런 얘기구만. 유수삭 몇 달을 초하루를 몇 번을 보냈으니까 백운함에 도착해서 유삭이라가 하루는 입선차에 선에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 타종 치잖아요. 종으로 치고 죽비를 타죽. 즉 말하면 타죽은 뭔 소리예요? 종을 땅 치고 아이고 씨 이게 뭐냐 이게 아이씨 아이 그건 아니고 타죽 두드리는 죽비 소리에 뭐야 참선할 때 죽비를 탁탁 치잖아요. 다시 또 유개오처하다 개오처가 있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방한나 스님은 신기하게 다시 개오처가 있었다고 써. 아예 거기야 뭐 망공 스님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또 죽비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이 있었고 또 망공 스님은 문정선 번뇌단 하다가 종소리에 또 개오처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오처가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경호 스님은 방한남 스님에다가 개심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방한남 스님이 스스로가 개오처가 있었다라고 쓰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개오처가 있었다고 쓴 이게 다 어디다? 통도사? 통도사 배구남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인사 얘기가 지금 방한남 스님과 경허선사와 있었던 일행이 있던 이야기를 지금 방한남 스님이 어디에서 그거 일생패걸에서 당신이 이렇게 자세히 써냈어요. 자세히 썼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배구남에서 개오처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위 그리고 나서 위 뭐뭐하여 할위 동행 소 견 찾을 견이죠. 내가 동행할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주 범어사 안양함 내가 동행할 것을 찾는 바 어디서? 범어사 안양함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런 얘기죠.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익추는 뭐야? 익추는 다음 해 봄에 또 어디에 도착했어요? 배구남에 도착해서 과하차 여름을 보내는 중에 화상이 주석하신 어디? 청암사. 화상이 주석하신 청암사 조당할세. 그러니까 화상이 주석하시던 그 청암사에서 조실로 계셨었는데 누가? 경허화상이 그때 청암사도를 가셨잖아요. 여름에 하한 거 하러. 그래서 청암사에서 마지막 경허선사는 그 경허선사의 마지막 임무를 그 어디서 해? 청암사에서 하한 거를 마쳐요. 조실을.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을 찍죠. 마지막 기념 사진을 청암사 수도암 윤피람이다 저거는 윤피람에서 내매 수도암 윤피람 다 거기서 하한 거 해제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념 사진을 경허사가 찍은 거예요. 1903년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청암사 조실로 거기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뭐래요? 치서 초여하니 치서초는 나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뭘로써? 급히 급할 치죠. 말마가 있으니까 나를 급히 서간으로 글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나를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를 급히 서간으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누가 서간을 전해왔나 봐요. 빨리 와라.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치자는 말마가 있으니까 달린다. 서간이 달려왔어. 그래서 나를 초대했어. 그러니까 급히 이 방한남 스님을 불렀겠죠. 조실로 계셨는데 급히 편지를 보내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즉시 뭐였어? 행장을 속히
행장을 차렸어요. 여즉 속장, 나는 속히 행장을 꾸려가지고 뭐 들어갔어? 행장을 꾸려서 해인사로 달려가서, 아니 해인사가 아니죠? 어디야? 여기 청암사야? 청암사 조실방으로 달려가서 배알했다. 진알했단 말이야. 달려가서 급히 진알을 하니 화상을 배웠고 과일하, 거기서 한여름을 지낸 다음 하고 생략하게 됐죠. 거기서 한여름을 지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경허선사가 청암사 수도함으로 하한 거를 거기서 어디서 하던 차에랬죠. 지금 하차에 그 다음에 안양함에서 하한 거를 보내던 차에 경허선사가 서간을 보내가지고 급히 서간을 보내서 안양함에서 하한 거를 하지 말고 어디를 해라, 청암사로 와라 해가지고 청암사로 와서 하한 거를 지냈다. 왜 경허선사가 방한함을 안양함에, 이 통도사 안양함에 있는데 뭐 얻으려고 급히 불렀을까요? 건지려고, 하나 건져주려고, 방한함 하나 건져보려고, 대도를 성취하게 만들려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방한함은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을 리가 없지요. 알아차려서 경허선사가 대선지식이라는 거를 알았더라면 아마 지음자로 불렀을 때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거절했다니까. 에이구, 놓쳤어. 근데 이 방한함만 놓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익비구도 놓쳤죠. 그죠? 수익비구도 관음사, 옥과 관음사 수익비구에게 주다는 그것도 놓쳤어. 그런데 또 더 놓친 안타까운 사람 또 있죠? 누구? 석전 박한영. 박한영이는 스스로가 경허선사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결정적인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그 삼수갑산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경허선사가 기다리는 동안 편지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은 다 슬픈 일이지만 금강경에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하는 그 글을 써주시면서 달래줘요. 그런데 다시 못 와. 1911년 마지막에 경허선사한테 법을 배우러 왔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전가를 받고 급히 내려가요. 그리고 못 와. 안타까운 사람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방한함, 박한영. 그 다음에 수익비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백년함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백년함은 그 통도사에 바로 있어요. 입구에 큰 계곡이 있거든. 통도사도 그 계곡 옆에 백년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백년정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통도사의 산내 암자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사명함으로부터 남쪽 숲속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고 가까이 있어요. 여기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원산 스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산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그리고 또 그 백년정사의 백년함에 또 한성치안에 뭐 글이 있다 하고 경허선사가 남긴 이 글씨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또 기념사진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고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서 운치가 있더라. 1374년 고려 공민왕 때 월화대사가 창건하였으며 그 뒤에 1634년 현암대사가 중건을 하였더라. 지금 백년함 얘기하고 있어요. 백운함은 끝났어요. 백운함에는 도인이 한 명 또 나오더라. 글쎄 어떤 도인이 나올까. 경내에는 본전법당과 광명정, 그래서 이게 명당자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명당자리가 있어요. 광명전 영월로 요사체 등이 배치되어 있고 본전법당은 1707년과 1863년에 중수하였으며 2002년 해체하여 다시 지은 건물로 이름을 이제는 백년사라고 바꿨어요. 법당으로 그냥 백년청사라고 하면 누가 뭐라나. 아주 바꾸는 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정사가 좋아, 이 절사가 좋아. 청사가 좋지. 그래서 영월로는
건물 앞에서 영월로 뒤쪽에는 강선루. 이 강선루도 또 이 한문을 보면 선을 강하던 곳이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게 선을 강하던 곳이다라고 써있는 현판으로 봐서 백년함에도 선방이 개설되었더라. 예, 선방이 개설되었어요. 예? 뭐라고? 백년정사라고 아까 했잖아요. 보통 백년정사, 백년선사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백년사래요. 마음에 안 들어. 옳지 않아? 천장암도 그냥 천장암이라고 내버려 두랬더니 그냥 천장사래요. 옳지 않아요. 천장암이 100배 좋다니까. 100배 세고 거기다가 뭐 달라고 천장사라고 붙이고 뭐 달라고 백년사라고 붙여. 붙이지 말라고. 백년암, 청년암, 천장암 그냥 해. 무슨 사자 붙인다고 무슨 뭐 응? 없던 철이 더 커지고 무슨 뭐 품격이 더 높아져?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이 강선루를 보니까 백년암에도 선방이 개설되었더라. 뭐냐? 그래서 큰 법당을 제외한 현정 견물은 여러 차례 중수하였을 뿐 원형은 중건 당시의 건물로 추정된다. 근세 조선시대에는 선풍이 뛰어난 선원이 됐어요. 나오잖아요. 선원이 있었다니까 백년선원이. 그래서 유명하였으며 나오네. 한성지안과 경허성호, 만해 한용운, 운봉, 향고, 구산 등이 큰 스님들이 수행했던 곳이다. 지금은 원산에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 백운암. 아까 백운암은 잠깐 했는데 또 나오네. 뭐냐? 백운암은 대한불교 최계종 제15급 본사인 동도사의 산내 암자로 동도사 발사죠. 892년 조일이 창건했으며 자세한 연역은 전하지 않고 있고 1810년에는 침허가 중창을 했고 1970년에는 경봉스님 아시죠? 경봉이 후원하여 사세를 크게 확장하였고 동도사의 여러 암자 중에 근데 스님들이 돈이 많으면 돈 좀 내놔요. 일반 사가보다 돈이 더 많으면서 응? 경허선사 좀 선양하라면 단 1원 한 장 안 주니 이게 말이 돼? 그때 뭔 스님이요? 뭔 스님이 100만 원 한 번 봉투에 주고 갔어. 경허 대선사 선양 어쩌고 저쩌고 그냥 봉투에다가 서원을 발휘하면서 느그죠? 찾을래. 그냥 지금도 그 봉투는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지우다. 지우죠. 지우. 그럼 전화는 안 할래. 다시 만나요. 지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서 나는 또 3배 하시는 분을 봤는데 9배를 하시더라고. 바닥에다가 그냥 땅바닥에. 대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경봉 스님도 돈을 내서 후원을 했군요. 아니 차성 스님 그렇게 많은 돈 경허선사 하는데 뭐래더라 뭐 유언에다가 막 돈 두고 얼마나 다 썼다고 하더만. 동도사의 여러 암자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요. 말했죠. 이 백운암은 혼자 가지 말라. 왜? 산길이 너무 못 찾아. 멀어요. 가장 멀어요. 그래서 혼자는 가지 마시고 그래서 꼭 가보시고. 그래서 예로부터 수도초로 유명했으며 특히 만공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1901년에. 뭐냐? 그래서 여러 고승들의 일화가 전해드려오고 있죠. 아까 누구도 갔다 그랬죠? 황하람 스님도 갔다 했잖아요. 백운암 현존하는 건물로는 법당과 산신과 교사체 등이 있으나 유물은 특별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경치와 절에서 들리는 북소리는 예로부터 통도팔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디가? 백년암이. 또한 금수라는 약수가 잘 알려져 있어요. 거기 가면 약수 있어요. 1898년 이때의 경호는 범어사 주지 오성월부터 범어사 선원 개설을 위한 초대를 받죠. 초대 조실.
이것이 경화가 대도를 성취하고 29년여 만에 그동안의 호서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목련가풍이야. 경화가 목련가풍이야. 오냐? 경화는 목련가풍. 모구자 진을은 모구가풍. 목련이 세, 모구가 세. 목련이 세, 모구가 세. 에이, 참 우리 경화선사답죠. 모구자 모구는 엄청 많아. 왜?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뭐 과감의 시무도 뭐 효명의 시무도 오냐? 우리 경화선사는 목룡장 있죠? 소산 개심사 아니 개심사 말고 뭐지? 부석사 목룡가풍에서 소산 지금 금방 말한 곳 부석사에서 제자를 기르고 있던 경어에게 전후신조의 기회로 한국 불교의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한 도화선을 거기서 누가 대줬어요. 오성을 주지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대사건은 경어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는 첫 새벽이 열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기회가 안 왔어 그동안에. 왜? 20년간 호소에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써 있잖아요. 때로는 뭐 산촌에서, 때로는 어촌에서, 때로는 주막에서, 때로는 깊은 산속에서 전부 다 법을 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봉준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고 그냥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길 파도가 하나 쳐갖고 그 물줄기에 휩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숨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겨우 1898년에 오성을 주지가 초대를 해서 한국 불교사의 획기적인 행보였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다시 만공은 경화랑 동행을 해요. 어디로? 범어사로.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죠. 범어사 계명함에 들어가서 한거를 지난 후에 통도사 백운함에 이르러서 쉬던 중에 만공이 어디서? 새벽 경세 셋종소리에 은정선 법내단에 기연이 맞닿아서 새벽 종소리를 듣고 확철대오의 경직에 들게 되었다라는 곳이 어디더라? 백운암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만공의 우도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1898년 아까 말했죠. 6월에 서산 부석사에서 지내던 중에 부산의 동네 범어사 계명함 선원으로부터 오성을 주지의 초청을 받고 경어와 치문도 드릴 거예요. 만행을 따라 나섰다가 그곳에서 선원에서 한거를 마치고 1901년에 스승과 헤어진 후에 동도사 백운함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공은 마침 장마 때라 보름 동안을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스님이 내 집에 가서 내 암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해라 해갖고 새벽에 빗소리가 잦아든다 싶었는데 그때 새벽 종소리가 띵 경세 소리가 들리면서 대오의 시간이 왔어요.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더불어 사방에서 현란한 광명이 쏟아지는 기운이 개합하는 경지의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로 깨닫는 순간인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저기 어디야 안양 본곡사에서 밤벚길 일기야철을도 모르냐는 어떤 어린 소년의 말을 듣고 전장함을 뛰쳐나와서 안양 본곡사에 가서 종소리를 듣고 깨치는데 우선은 일원상이 보였대죠. 그러니까 일원상이 보였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내 말을. 그래가지고 다시 어옥사 토고람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또 종소리를 듣고 깨치게 돼. 만공스님은 종소리가 인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깨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깨쳤어요? 확실히 깨쳤어요. 왜? 확실히 깨친 건 누가 알아? 확실히 깨친 건 누가 알아? 자기가 알아. 그래서 만공스님은 경화선사의 인가를 받으려고 깨친 다음에 천장암에 가서 기다리죠. 그죠? 아곡사에서 밤벚길 일기하처의 소식을 다 파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경화선사가 무자 화두를 들고 다시 정진하라 해가지고 31세 때인 1901년 경남 양산 동도사 영축산에 흰 구름이 떠도는 외따 남자 이 백운함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장마를 만나 보름 동안 이거 하한 거 마치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 거 마치고 백운함으로 올라가셨죠. 만행을 떠나지 않으시고 장마 때라
꼼짝 이 장마가 좋아? 그래서 보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래서 잠선만 하던 날 새벽에 종소리를 듣는 순간 상대 세계가 무너지고 이게 이 상대 세계라는 게 뭐예요? 상대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응? 상대 세계와 뭔 세계가 있어? 응?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가 있죠. 절대 세계가 어야 돼요. 상대 세계에서는 뭐가 있으니까? 이 상대가 있으니까. 이 상대는 뭐예요? 상대는 양변이야, 양변. 상대는 양변이 있어서 쌍차 쌍조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 자리가 와야 절대 자리죠. 상대 세계가 아니고 절대 세계. 응?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면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세계가 무너지고 마침내 우주의 본심이 드러나는 절대 세계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 만공은 드디어 이제 제 대사나이 장부가 돼서 대자유인이 됐어요. 뭐냐? 그래서 만공도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무사인이 된다 그랬죠? 무사인이 돼야 돼? 이로써 만공은 삼천백천 삼매와 무량교일을 권령을주 통달해서 장보일대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선장. 그때가 만공의 나이 31세야. 경허선사도 31세야. 그래서 신축년 7월 15일 날 깨쳤어요. 일 마친 자로서 이제 만공의 생활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그것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요. 이게 무사인이에요. 이것은 경허가 동학사에서 우무비 공처의 소식을 다 파하고 조실방에서 뒹굴며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그것을 똑같은 것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만공이 스승의 경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대로 뭐를 하고 있어요. 무사인이 돼서 이 통도사에서 통도사 백운에서 그리고 곧바로 천장함으로 보따리를 싸지요. 이게 뭐냐? 이건 또 왜 나와? 엥? 허허이. 이건 보너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보너스가 쏟아지니까 보너스는 먹어야죠. 뭐냐? 경허, 성우, 선사, 연보가 나왔네요. 연보가 나오려면 1849년부터 나와야 되는데 쭉 잘라서 뭐만 그동안에 이거 다녔던 한자술래. 그래서 경자년 강무4년에 52세 때에 불기 2444년 1월 하순에 송광사 불사 점안에 증명이 됐고 1월 하순에 또 조계산 송광사에 주석해서 취은나사 행장을 써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송광사 불사점안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취은나사 행장을 떠나지 못하다가 그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뭐랬어요? 신숙 이틀 밤을 자면서 취은나사 행장을 써줬다 그랬죠. 누가 졸라가지고 호원장 그리고 또 그 제자들 화엄사, 말사, 전원사, 산내에 수도하면서 3개월간 누구를 지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진진흥 이것도 1900년 진진흥 스님을 당대의 강백으로 지도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900년 얘기죠. 4월 상순에는 범어사 종섭 방암록서를 작성했고 남원 철실상사 백장암 중수기를 또 작성해줬더라. 어디에? 4월에. 그 다음에 중추에는 중추는 뭐예요? 중추는 가운데 봄 백장암 해록 성조서와 실상사에서 쓰다 이런 얘기예요. 백장암 해록이 뭐랬죠? 화재, 불. 그리고 송계암 해록도 있죠. 그리고 중춘에 칠원절구로 제7위산 영원사라는 시를 또 남기고 계세요. 에휴, 그거 다 1900년 이야기구만. 또 하나 보너스가 또 있어요. 송광사 주석하는 중에 읊은 칠원절시에 제 송광사 육감정과 영호당에게 보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송광사 금명당이 그 강백 이름이에요. 금명당. 그 다음에 송광사 또 금명당도 나오고 월해강백도 나와. 그죠? 월송도 나와. 월화강백과 동행하는 중에 화엄로중고 화엄사로 가는 중에 그 송광사에서 화엄기를 사러 가는 길의 읊음이라는 거 있죠.
그해 여름에 염낭지방으로 옮겨서 영축산 동도사와 내원사도 돌렸죠. 내원사는 따로 신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배구남은 있고 표충사도 있고 등을 순례하며 선풍을 그에 떨치고 7월에는 동도사에 주석하는 중에 읊은 추모송이 있죠. 누구? 근차 환성지안, 환성지안 선사운에 이어서 칠원철, 동도사 백운남 등이 있고 사불삼 대성사, 불명산, 그 다음에 윤피람, 팔공산, 동화사, 박예사, 성전에도 선방을 개설하며 해인사 조실로 뭐였더라? 해인사 조실로 경상남북도 일원에 제방납자를 지도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보너스로 지금 들었어요. 또 있어 보너스가. 보너스가 또 있네. 자, 11월 상순 남원 전원사 불량계에서 작성.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지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선사술래 다닌 거에서 이 아마 그 저기를 뺀 거 같고만 그래. 연보를. 12월 상순에는 화엄사 상원암 복설 선실 정완규문 했죠. 12월 상순에는 독리산 태안사 만일회 연불회죠. 만일연불회 범종단야 방암기를 작성하셨고 12월에는 송광사 차안당에서 지원화상 행장을 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덕유산 송계암 회록. 아까는 무슨 회록? 백장암 회록. 여기는 송계암 회록후 조성 권서문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고 그냥. 그 다음에 태안사 반일에 범종단야 단냐는 보시라는 말도 있고 신도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 같아요. 범종보시 방암기를 작성해줬고 12월 하순에는 벽성사에서 영훈이와 등훈이에게 서령화상 행장의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안 써줘? 안 써줘. 그러다가 1903년 떠나시기 전에 마음에 걸려서 써줘? 써줘. 그러니까 1900년에 부탁받았는데 1903년에 써주는 거예요. 1900년 이후로부터 한두 해에 걸쳐 송광사를 비롯한 지리산 화엄사, 천운사, 백장암, 실상사, 영원사, 벽송사, 쌍계사, 동리산 태안사, 그 다음에 덕유산, 송계암 등의 호남 일대의 선원을 다 창설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또 시가 쭉 나오네. 이게 뭐냐. 여기서 시가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